안녕하세요. 저는 미세스 욜로입니다. 요즘 참 재산 증식의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시장도 뜨겁고 집값도 정말 엄청 빠르게 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올랐고 또 오르고 있고, 근데 이상하게 실물 경제는 별로 사실 불안하리만큼 좋지도 않고, 또 실업률도 굉장히 높고, 또 백신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것 또한 미지수고, 또 매체에서는 이 버블이 언제 터질까, 아니면 버블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나 유튜브에도 보면 뭐 이 주식을 사라, 저건 사지 마라, 지금은 팔 때다, 홀드할 때다, 정말 너무나 인포메이션이 많고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고민을 정말 전혀 하고 있질 않고요.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조차도 잘 모르겠고, 또 고민을 하면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스탁을 살까 고민하고, 매일 걔네들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자꾸 앱을 켜보고 하루 종일 체크업을 하고, 이런 삶은 사실 제가 원하는 삶은 전혀 아니고요. 오늘의 주제를 이제 주린이가 15년 만에 20억 은퇴 자금을 마련하다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저는 사실 주식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상태로 주식을 15년 전에 401k죠. 인덱스 펀드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한 15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한 7, 8번에 팔고 사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지금 두 채의 집이 있고, 물론 은행 빚이 훨씬 많긴 하지만 또 그것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 외에도 이제 회사에서 주는 펜션, 401k, 그리고 부동산, 뭐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보니까 지금 2020년에 굉장히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이제 정말 2 밀리언이 넘는 은퇴 자금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답은 정말 이 long-term index fund investment 밖에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맞벌이 부부고, 그리고 저희 남편은 15년 전에, 그리고 저는 한 13년 전부터 제 월급의 10%, 그리고 남편은 20% 이 정도를 매월 월급이 저희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디덕션을 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셋업을 미리 해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5년이 흘렀고요. 이제 그것이 성장을 해서 사실 지난 20년을 보면 그 애뉴얼 상승률은 10%에서 12%라고 보는데, 작년엔 유독 더 상승률이 더 높아서 빨리 저의 골에 도달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개별 종목을 잘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셨던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지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맛보고 이익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 와중에 남들은 다 부자가 되는데 또 자기 자신은 손해만 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그분들의 이 속 사정을 너무 잘 이해를 하게 된 게, 저도 사실 개별 종목에 투자는 하고 있지 않다가 재작년에 저희 아들이 라빈훗이라는 그런 앱을 이용을 해서 증권을 투자를 했다가 돈을 좀 잃었거든요.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몇백 불, 몇천 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도 라빈훗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자주 애용을 하는 그런 든든한 회사들, S&P 500에 들어가는 회사들 중에 골라서 한 6개 정도의 회사에 몇 주씩을 이제 샀죠. 근데 정말 이렇게 하니까 매일 정말 3번은 이 앱을 켜고 들어가서 이 주식이 떨어졌나 올랐나, 괜히 떨어지면 팔 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도 안 좋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 돈을 넣지도 않았는데도 이러는데, 정말
빚까지 얻어서 이 주식을 이런 식으로 개별 종목을 투자를 했다면 얼마나 괴로운 나날들이 올라도 그렇고 안 올라도 그렇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수준의 주식 정보밖에 없는 그런 주린이들이라면 정말 그냥 long term 인덱스 펀드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real estate인데요. 저는 사실 부동산은 좀 더 주식보다는 좀 뭘 알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집을 거의 한 7번 정도를 팔고 사고 이렇게 했고, 또 지난 한 7년 동안 제 인베스트먼트 하우스를 이제 렌트도 주고 이제 그런 일들을 겪는 과정에서 뭐 리걸 이슈가 또 있었고 컨트랙도 많이 했어야 했고 뭐 이런 직접 경험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좀 많이 쌓이고, 그리고 집을 보는 그런 눈도 많이 쌓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저는 항상 집을 살 때 투자를 목적으로 샀던 건 아니고 제가 살려고 하는 프라이머리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저에게 딱 맞는, 제가 이제 동양인이고 저의 나이나 저의 아이들 이런 것들에 이렇게 잘 부합하는 그런 장소에 가서 집을 샀던 것이죠. 그렇게 한 20년을 저의 필요에 따라서 부동산을 팔고 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년이 지나니까 에quity 이제 2개의 집에서 늘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게 한 40%의 저의 은퇴 자금의 40% 비중을 차지하게 된 거죠. 한 가지 이제 딱 한 번 제가 욕심으로 한번 패망한 적이, 그 2007년에서 2008년 때 부동산 열기가 정말 뜨거울 때, 그때 정말 솔깃해가지고 저의 인컴이나 뭐 이런 것들에 좀 무리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러터리까지 막 참여를 하면서 그때 구입했던 집이 2008년에 foreclosure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역시 너무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정말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걸 몸소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 북가주도 이 대도시 샌프란시스코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40분, 30분, 40분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샌프란시스코의 집값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한 1시간 반경 내에 있는 좀 약간 큰 규모의 집들, 좀 넉넉한 사이즈의 집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집에서 거주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생활 환경은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집의 이 상승률은 2021년에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펜션인데요. 제가 이 한 직장에서 15년 차가 이제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장에는 이제 펜션이 다행히도 있는 정말 럭키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펜션이 이제 계속 쌓여서 제가 가끔 들어가서 체크업을 해보는데 거의 저의 그 401k에 맞먹는 정도의 자산으로 많이 불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펜션은 정말 제가 1원도 넣을 필요가 없고 회사에서 그렇게 공짜로 주는 선물인데, 여러분도 회사를 정하시거나 옮기실 때 반드시 이런 베네핏들이 401k가 있는지, 그리고 펜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옮기신다면 월급만 기대는 것보다는 정말 튼튼한 은퇴 자금에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셜 시큐리티는 저의 은퇴 자금에 지금 현재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소셜 시큐리티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소셜 시큐리티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제가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그때쯤이면 정말 바닥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 소셜 세큐리티에 의존을 하고 그것을 큰 부분으로 은퇴 계획을 짜고 있는 지금 한 40대의 분들이라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좀 다음 영상에 다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이런 자산들은 어쨌든 제가 지금 유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산은 아니고, 제가 어느 정도의 이제 나이가 되어야 제가 손을 댈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또 폭삭, 그것은 페이퍼머니라고 하잖아요. 없어질 수도 있고 반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저는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불안한 마음으로 부자가 되기보다는 좀 하루하루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좀 하루하루도 여유롭게 즐기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는 그런 편을 택했고, 지금도 굉장히 결과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